네, 오늘 장선 전략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1900선 지켜내지 못하고 1890선에서 아쉽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부담감이 큰 하루였는데요. 이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고 또 앞으로 주목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프로의 박정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장중에는 그래도 코스피가 1910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내내 지수가 흘러내리면서 결국은 1900선을 하회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가 다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바깥의 날씨가 차가운 만큼 우리 증시에도 지금 한파가 지금 계속적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어제의 경우에도 1900선을 지키질 못했었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제 유가가 또 30달러 근처까지도 떨어지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경기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경기가 지금 현재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중국발 악재, 유가도 역시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라고 하는 이 악재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기간 내에 해소가 어렵죠. 예전부터 얘기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루 이틀 만에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구조적인 지금 악재에 계속적으로 직면하고 있고 이것이 그대로 시장에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모든 악재를 갖다가 시장에서 풀어내는 것은 역시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의 그 매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연일 지금 이어지면서 좀처럼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본격적으로 순매수를 전환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의 이러한 그 악재 부분들이 희석이 되면서 해소가 되면서 시장의 어떤 변곡점을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시급하게 어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좀 순매수 전환이 굉장히 좀 필요한 최근의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도 강하게 끌어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증시가 이렇게 발목을 잡혀 있는 가장 큰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또 중국 증시였죠. 급락세를 보여주다가 어제는 또 0.2% 소폭의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장중에 삼전선이 또 무너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의 급락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중국의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중국의 무역 수지를 토대로 해서 정말 그 중국의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판가름이 좀 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지금 지난 그 연초부터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어떤 그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었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중국 때문에 중국이 이제 그 크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하락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그 중국의 급락, 그다음에 어제의 그 중국의 5%가 어제 어떤 전날 지난 월요일 날 급락이죠. 급락 이후 어제 반등. 이러한 어떤 그 흐름들은 지금 그 중국발 어떤 경기 둔화, 글로벌 경기 둔화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러한 중국발 급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년 8월 달에 한번 나타났었죠. 작년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좀 지수가 당시 이제 3천선 근처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그래도 3천선 근처에서는 경기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적극적인 매수세 유입이라든지 또는 중국 정부 당국의 어떤 그 인위적인 개입이라도 들어오면서 당시 그 바닥을 형성했던 만큼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천선 갖다 쉽게 무너뜨리기보다는 3천선 전후에서의 어떤 지지력을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국의 무역 수지 발표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3차선을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지켜낼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 증시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만 특히나 SK 하이닉스의 급락이 두드러졌습니다. 3% 가까운 급락세를 시현하면서 경계 매물이 상당 부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출회되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매크로 환경이 변화하면서 실적 둔화에 대한 불가피한
불가피한 현상이 내비쳐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반도체주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반도체주가 지금 하락을 하는 뭐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한다면 뭐 역시 어떤 뭐 수급과 좀 공급의 그 과정 속에서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디램 가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뭐 작년 그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뭐 재고가 뭐 크게 좀 줄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뭐 지난 4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그 전망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올해 뭐 새해 들어서 또는 뭐 1분기에는 그래도 좀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바일 그 디램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 디램 제품의 그 가격 낙폭이 여전히 현재 좀 확대가 되고 있고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들에 대한 좀 전망 부분들,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만 본다면은 좀 쉽지 않은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이닉스 뭐 3만 원대 회복을 하는 듯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엔 또 다시 좀 3만 원 이하로 좀 내려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하이닉스가 지금의 어떤 어려운 구도를 빨리 좀 타개하고 좀 회복을 하기 위해서로 한다면은 신제품의 어떤 그 양산을 통해서 좀 그동안 좀 떨어졌었던 이러한 그 반도체 디램 가격의 어떤 상승 반전을 갖다가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신제품의 좀 빠른 양산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당분간은 주가가 좀 3만 원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좀 반등을 모색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등락 과정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 기간이 좀 상당히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뭐 3만 원대 위에서는 좀 차분하게 좀 물량을 줄이고 다시 한번 좀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고요. 디램 가격도 낙폭을 확대하면서 주가 하락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3만 원을 회복하게 된다면 오히려 좀 정리를 하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캠시스 같은 종목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물론 전기차 관련주들 참 많이 언급이 그동안 됐었습니다만 이 카메라 모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캠시스 사뭇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들 주목해 볼까요? 그러니까 뭐 전혀 뭐 생각할 수 없었던 이제 전기차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뭐 카메라 이제 그 뭐 렌즈 모듈 이렇게 만드는 그 회사가 갑자기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니까는 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약간 어떤 뭐 신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되는 이런 과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뭐 중국 그 난시성 그 난창에다가 뭐 생산 공장을 건립을 해서 올해 안에 이제 그 뭐 소형 픽업 트럭을 그 전기차를 갖다가 이제 양산하겠다라는 이런 그 계획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의 그 CEO가 보니까 쌍용 자동차 출신이더라고요. 그만큼 또 예전부터 좀 자동차에 대한 뭐 관심이 있었었기 때문에 지금의 지금 내용들, 지금의 결과를 내놓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뭐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고 어제 장 초반에 그냥 바로 그냥 상한가로 말아 올렸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뭐 출발 자체는 좀 강하게 급등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급등 출발할 때 좀 따라잡는 부분들보다는 또 아무래도 단기간 내에 또 뭐 50%, 60% 급등하게 되면은 이익 실현 물량들 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좀 여기서 따라가는 이런 그 매매 전략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캠시스, 물론 장 초반 급등세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량을 소화해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MK트렌드, 중국과 관련해서 꾸준하게 등장하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여전히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큽니다. 어제 장중에 18% 이상의 급등세를 시현하기도 했고요. 물론 5%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여전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나요? 예, 좀 아쉬웠었죠. 뭐 18%까지 올라갔다가 뭐 시장에 네. 영향받으면서 이제 5% 정도로 이제 마감했기 때문에 뭐 캔들 상으로 본다면은 윗꼬리를 뭐 길게 달 수밖에 없었었는데요. 자, 그 전부터 좀 긴 추세를 본다면은 좀 계속적으로 좀 고점이 좀 낮아져가는 흐름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좀 그 강하게 이제 그 반등을 주고 또 거래도 많이 분출되었었기 때문에 일단 뭐 활발한 손바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좀 이제 그 의류업체죠. MK트렌드가 이제 중국에서 그 MBA와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MBA 그 이제 브랜드를 이제 이용해서 지금 의류 제품을 갖다가 이제 그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중국 쪽에서의 뭐 성장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뭐 얘기를 해도 뭐 똑같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 그다음에 기대감,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동안 이제 워낙에 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고요. 아직은 뭐 역배열의 어떤 저항을 좀 받는 흐름이긴 하지만은 좀 바닥을 이제 좀 다질 수 있는 이러한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뭐 가격대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좀 저가 매수의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MK트렌드까지 종목들 확인해봤고요. 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 이기는 종목들 발굴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까지 쭉 지켜본 흐름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와이소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와이소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추세 자체가 워낙에 좀 탄탄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좀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뭐 최근에 뭐 시장의 영향 뭐 안 받을 수는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또 정확하게 또 지지를 받아야 될 이러한 그 지지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일단 좀 더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옥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한번 그 시장 때문에 흔들렸었지만은 시장이 어떤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또 정확하게도 강하게 또 그 급등하면서 또 V자형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어떤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뷰옥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유 전략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출판사도 좀 최근에 한번 눌렸었지만은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좀 굉장히 강한 또 제 재료와 좀 이슈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좀 더 보유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좀 편입을 했었던 KR 모터스의 경우에는 좀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 좀 다소 좀 소외를 당하면서 좀 시세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매수가 대비해서 뭐 크게 빠진 것은 아니지만은 좀 더 좀 탄력적인 종목을 좀 편입을 한다고 한 차원 속에서 일단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R 모터스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전 종목들 보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새롭게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시장에서 좀 돌아가면서 뭐 제약 바이오, 뭐 화장품, 어떻게 보면 과거에 코스닥 시장을 주도했었던 업종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선침의 차원 속에서 좀 게임주 한 종목을 좀 편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게임주 중에서 올해 지금 그 신작 출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썬데이 토즈를 좀 편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뭐 국내외 지금 시장을 좀 공략을 하면서 7개의 그 신작 게임이 지금 출시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그 실적이 안 좋았었지만은 그 작년 4분기 때 애니팡 마코가 출시가 되면서 4분기를 기점으로 좀 실적은 이제 전환 좀 포인트를 마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기관들도 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 12,000원 이하권에서 좀 매수하신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11,500원에서 12,000원 가격에서 매수한 전략, 목표가는 15,000원, 손절매 가격은 최근에 그 저점이었었던 1,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썬데이 토즈 목표가 15,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프로의 박정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